자, 일동제약하고 일동홀딩스를 보면서 전략은 약간 다르게 잡아드릴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일동제약은 일단 우리가 이제 편입돼 있는 상태에서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동홀딩스의 경우는 사실상 편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편입이 되어 있지는 않고 교육용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드렸고 묶어서 같이 보실 수는 있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동홀딩스에 부담은 있습니다. 자, 일동제약은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우리 입장에서 이 일동제약을 계속 가져가는 이유는 일단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은 이제 다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일본 쪽에서 이제 경구 치료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긴급 승인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이루어진다 쪽에 무게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뭐 중의원 통과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이슈 범위가 재료 노출로 인한 조정으로 연출이 될지 아니면 신규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될지 그 기준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추세 부분 하단 라인이 이탈된 흐름의 기준이 됐고 결론적으로 이제 뭐 사양치 패턴 분석에 대해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요 범위를 넘겨놔야 되는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V자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 가장 단순하게 밀려 내려갈 때 기준에 결론적으로 뭐 손바뀜은 있었는데 투매가 연출되거나 개인들에게 물량이 대량으로 떠넘겨진 그런 흐름이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뭐 수급 범위에서 일단은 수급에 부담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려온 것에 대한 이슈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번 바닥에서부터 이제 편입한 물량들도 있고요. 앞전에 굉장히 높은 자락에서 편입한 물량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실상 우리가 1차적으로 손절을 잡아드렸었던 54,000원, 54,500원 그 위쪽에 일단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형성을 한다고 치고 대처를 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얘예요. 나머지 쪽은 뭐 2020년 이후에 비이성적인 폭등 랠리 이후에 다 깨져 내려갔죠. 뭐 진단 키트주들까지 전부. 우리는 실패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변동성의 큰 수익과 함께 그 다음 범위에 마지막 자락에서 꼭 윤정도가 욕심내다가 손절 범위에 달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정리가 됐죠. 뭐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시젠, 신풍제약, 뭐 이 종목 저 종목 할 것 없이 변동성만 나오면 우리는 뭐 다 따라붙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그런 변동성을 주는 종목이 일동제약 하나뿐이 없습니다. 2월 3일, 2월 7일, 2월 25일, 3월 25일 일단 상한가를 찍은 날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흐름이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런 뭐 수익 범위들 여러분들 선배분들 다 가지고 가시는 기준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 이제 또 굉장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높게 설정됐던 그 주가 자체 거기까지도 다 따라붙어서 편입의 기준을 잡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자락에서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왔어야 되는 게 옳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쥐고 가고 마지막 결과물 보자라고 했던 부분이 이번에 조정 급락의 손실폭으로 연동이 된 거죠. 일단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동제약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이슈를 계속 불거뜨리는 상황이 돼 있는데 세 가지의 악재가 형성이 됐었어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 기준은 세무조사. 그러니까 세무조사는 제가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새벽에 전부 다 올려드렸죠. 내용을 올려드리고 만약에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변동이 원체 큰 상황이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더 밀리면은 또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최대 5% 범위에서 자른다라고 했는데 고점에서는 그 5%를 못 잡아드리고
시초가 대비 5%의 기준이 그게 54,000원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무너졌을 때 지금이라도 정리할까요? 52,000원에 그때 잡아드리고 때려드리고 밑에서 복수전을 했으면 그나마 좀 낫을 겁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짧게 끊어쳐가지고 몇 번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 범위로 다들 돌려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준을 한번 놓치다 보니까 계속 하한가까지 두들겨 맞고 하한가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제대로 대처를 하자 해서 돌리는 과정 속에서는 분봉의 기준을 잡지 않고 일봉 기준에서의 추세 범위를 놓고 보자. 그래서 오늘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무조사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기준은 시오노기 제약에서 이제 임상하면서 거기에 이제 토끼, 임신한 토끼에 투여를 했는데 그게 별 내용이 좋지는 않았다.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또 특히 이제 임산부에게는 투여할 수 없다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임산부에게 투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모든 최근에 개발된 모든 신약 부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요. 다 당연히 안 되죠. 임산부한테 투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이 다. 근데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그 부분에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좀 겹친 거죠. 세금 조사, 세무조사. 그것도 뭐 한가 갈 수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전환사채 500만 주 중에서 200만 주가 상장이 돼서 물량이 다 소진이 됐고 그리고 100만 주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앞으로 이제 200만 주가 더 나와야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세무조사부터 해서. 그래 최근에 뭐 현대산업개발부터 해서 전부 세무조사 받았다는 쪽.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세무조사가 아니라 뭐 조사 사국에서 받은 세무조사. 그러니까 정기 세무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 그런데 전부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사실은. 응? 오히려 뭐 급등이 나온 종목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무조사의 영향으로 일동제약이 조정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전환사채 물량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전환사채 물량이 KB 창구를 통해서 200만 주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발행된 게 2021년이다.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이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 금액은 1,000억이고 행사 가격이 2만 원. 그렇게 해서 500만 주가 나올 수 있고 벌써 이미 두 차례 행사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 물량인데 전환 행사를 하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물량이 들어온 이후에 그러면 전환 물량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할 때 주가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떠넘기고 나서야 그러면서 강세를 띈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6만 원 이하에서는 지금 물량이 안 나와요. 6만 원 일량에서는 뭐 물량이 거의 안 나온다 봐야죠. 지금 100만 주에서 한 20만 주 정도? 6만 원 이하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행사하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뭐 불법적인 내부자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망에 대해서는 좀 더 밝을 텐데 어찌됐건 그들이 일단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달에 또 아마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뭐 다음 달에 할 수도 있고 물량이 200만 주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문제가 된다면 그들이 빨리 행사를 해서 빠져나갔겠죠. 어찌됐건 그런 내용에서 세 가지의 내용에서 조정을 받았다. 세무조사 또 동물 실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전환 물량. 근데 그 이슈는 이제 다 끝난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되돌림의 흐름인데 하한가를 한번 맞았던 종목이라서 그 하한가 맞고 돌리고 또 돌리고 뭐 이런 과정 속의 기준이라서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어제까지도 컸고 오늘도 뭐 만만치는 않은데 다만 이제 앞전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늘의 변동성은 그나마도 10% 변동이죠. 그나마도 제한적으로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흐름이 V자까지도 이제 제가 저렇게 표시를 내 놓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어찌됐든 돌려지는 이 흐름, 요 급락이 연출됐던 이 흐름이 실질적인 악재 내용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면이 더 컸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소나 모멘텀 차트 아주 중요하죠. 요 기준에서도 놓고 보시면 첫 번째 거래가 터지고, 그러니까 소나 모멘텀 차트에 매수가 나오는 기준에 거래가 없는 거는 신뢰도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거래가 터진 그 흐름들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변동성의 확장이 나옵니다. 전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시 꺾이고 크로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세 가지 전략 중에 두 가지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영선 위로 또 올라가 주면, 그러니까 거래는 항상 뭐 일반적으로 거래는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1조 정도의 거래가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래까지로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동제약을 일봉으로 본다. 일봉의 기준에서는 일단 현재 기준이 뭐 정리를 하고 손절을 하고 비중을 축소하고 이럴 그 기준의 위치로까지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봉 기준에서 좀 대처를 하는 걸로 하고, 분봉은 또 들여다 봅니다. 분봉대로.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일단 어찌됐든 거래대금 부분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움직임을 잘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평선저 그림 뭐 빼고요. 작년 이제 10월 이후의 흐름에서 쭉 놓고 보실 때 어찌됐든 그 거래대금이 12월 이후에 계속 실리면서 흐름이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제약 바이오 쪽 기준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이제 살아남아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시세가 나오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번에 추세 부분은 뭐 어떻게든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해드렸고, 요 앞에 그 기준이라면 요건데 지금 새롭게 설정되는 범위라면은 뭐 요렇게도 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평행의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도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앞자락이 흐름에서 이렇게 끊어놓고의 흐름도 잡을 수 있고, 어찌됐건 그 일동제약의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고,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그 기준이긴 합니다만 추세의 기준에서 일단 지지가 되고 이제 돌려놓은 흐름 범위도 있고, 그래서 변동률이 오늘도 뭐 10%나 나와서 단기 공략도 뭐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만, 전체 우리 비중을 움직이는 거는 일봉으로 좀 대처를 하자. 음봉으로 또 한번 꿍 하고 두들겨 맞더라도 일단은 정리하고 빠져나갈 그 음봉의 흐름까지는 아니니까 추세 범위 보면서 기준을 잡자.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노선 설정 범위는 이제 변동이 너무 커서 제한적일 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라는 흐름까지 연출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뭐 마지노선 여기가 이탈되면 뭐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기준을 잡겠습니다라든가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월봉에서 나중에 캔들의 기준에 망치형 뭐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일주월봉에서 한번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의 기준은 이제 1분봉보다는 이제 5분봉 설정 범위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5분봉 기준에서 이제 그 전거래일의 기준에도 줄을 이렇게 거드렸어요. 5분봉이나 뭐 모든 위치에서. 그래서 야간 교육할 때도 이제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5분봉의 저 거래량이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100만 주 그리고 50만 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잠시만요. 둘 다 5분봉이 맞나요? 5분봉. 저희 직원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둘 다 5분봉이 맞을 것 같네요. 약을 좀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도저히 목이 안 돼서. 그리고 15만 주, 뭐 30만 주 이렇게 잡아드렸죠. 100만 주, 50만 주. 이게 15만 주, 30만 주인가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전거래일의 기준에 5분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50만 주의 기준이면 이렇게 거래가 실린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거래일에 50만 주의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변동성이 이제 확장이 계속 이렇게 형성이 됐던 거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거래일에 이제 급격히 장 막판에 밀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11시경에 50만 주를 넘기고의 흐름,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여전히 거래 없는 상태에서의 뭐 실망 매물이겠죠. 변동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2시 20분에 결론적으로 복귀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럴 때 기준에 오히려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오히려 실패하더라도. 용각산을 좀 먹을게요. 실패되더라도 이제 요 기준을 따라붙는 범위로 사실은 설정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저점 물량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은 꺾일 때에 언제 꺾일까, 치고 올렸어, 그 다음에 언제 꺾일까, 언제 꺾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꺾이는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고점이 여기였네요, 여기, 그죠? 그리고 오늘 시가가 여기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자락들까지 이제 넘겨질 때, 그럴 때 분명히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저점에서의 기준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뭐 2%, 3% 들어올릴 때, 요 정도 수준 범위. 개장 초에 이제 5만 5천 원대 그 정도에서 신규 편입, 신규 추가 편입 뭐 이런 부분을 설정해 드릴까 했던 범위가 저기였고, 거래량 없더라도 가격 반발력이 있는.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오히려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거래가 그렇게 월등히 실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락에서부터 2, 3%를 들어올리는 걸 볼 건지, 아니면은 뭐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올리는 폭의 기준을 잡을 건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2, 3% 움직이면 따라붙을 수 있는 전략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고 쫙 뻗어 올라가서 5만 뭐 7천 원, 8천 원 뭐 이런 구간을 넘길 때 설정 범위를 잡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기준은 이제 매매 사이는 거래가 터지면서 돌릴 때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마지노선을 안 잡냐, 지금 밀려 내려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일본 기준에서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본 기준의 설정 범위는 OMA의 기준이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OMA 위로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5일선이죠. 5일선의 기준이 52,720원이에요. 근데 저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시려고 이번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45,200원 플러스 54,900원 플러스 49,500원. 오늘 현재 실시간 기준에서의 5분봉 5일선을 기준을 잡는 겁니다. 지금 이제 현재가는 56,800원이잖아요. 근데 57,300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57,300원으로 나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6만 원이다. 올라갔던 고점이 6만 원이다. 그러면 5일선 내 가격이 틀려져요. 왜? 이거 5개, 5일 동안의 종가를 5개를 더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56,700원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5개를 더해서 뭘로 나눠요? 5로 나누는 거지, 뭘로 나눠. 그게 52,740원이고 마지막 현재가가 다시 반등이 나와서 6만 원까지 올라가.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52,700원이 5일선이 아니고 45,200원 플러스 54,900원 플러스 49,500원 플러스 57,400원 플러스 지금 뭐 주가 쭉 올라갔고 6만 원이 돼서 아까처럼 6만 100원인데 6만 원이라고 치면 나누기 5로 해주면 아까 그 기준에서는 5일선이 53,400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주가가 쭉 미끄러지면요, 5일선은 대략 52,500원, 52,300원 이렇게 내려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VIP 방에 놀부파파 선생님 아카데미 예약합니다는데 왜 아무도 답변을 안 해줘? 답변해드려요. 결론적으로
이 5일선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잡을 때 이게 이제 계속 바뀌거든요. 당일 기준에서는. 그럼 이제 오늘 종가가 형성되고 내일은요 45,200원이 빠지고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5일선은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와요. 5일선은 예를 들어서 다시 계산해드려 이런 걸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5일선이 뭔지도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모르고 나서 그냥 5일선 이탈되면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5일선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지금 56,400원이야.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내일 돼서 똑같이 종가에 56,000 오늘 종가 이렇게 됐고 내일 56,300원을 시작한다. 그럼 나누기 5 해주면 얼마가 돼요? 54,900원이 내일은 5일선입니다. 이해되세요? 5일선이 계속 52,680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종가와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또 바뀌는데 결국은 52,680원이라는 5일선 대비 그러니까 4월 13일 날 종가 45,200원 대비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5일선이 상향된다고. 다시 얘기해서 그럼 마지노선의 범위를 만약에 5일선으로 잡는다면은 그럼 오늘 기준에서 55,000원 정도 예를 들면 이탈되면 정리를 해야 돼. 왜? 내일은 자연스럽게 그냥 5일선이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무조건 안 좋은 거냐? 아니지. 5일선이 위로 꺾여져서 올라갔다는 자체가 긍정적인 거죠. 주가는 눌려있더라도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면 우상향의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어찌됐건 그 범위에 대해서의 흐름. 응? 왜 답변 안 해주시냐고 모니터링 아무도 안 해? 해드려야지. 로키 선생님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5일선의 기준에 흐름이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일봉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니까 만약에 주가가 눌리더라도 5일선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준에서 일봉 추이에 그러면은 뭐 직전 몸통의 절반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새로 설정할 거예요. 지금은 뭐 벌써부터 그렇게 우려할 기준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동제약하고 일동홀딩스를 묶어서 보려고 했는데 홀딩스 녹화는 별도로 또 할게요 지금.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저 질문 주셨는데 홀딩스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5분봉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직 계산기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매직 계산기. 그래서 일동제약 현재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뭐 대략 55,500원 예를 들면 현재 기준 저점 기준 일단 5만 원으로 잡아봅시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기존의 5일선 기존의 1차적인 순절 범위 54,000원, 54,500원이었으니까 거기가 이탈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정리를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요 기준에서 이제 보시면은 거래량 현재가 이렇게 쭉 있고요. 오늘 고가와 저가가 이제 한 10% 나오니까 고기를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가와 저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을 편입 설정할 수 있는 범위로 보는데 저 가격이 내려오면 무조건 편입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어떻게 돼요? 변동성을 줄 때, 거래를 터트리고 변동성을 줄 때. 그리고 꼭 나는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바닥 물량이 나는 있다. 그러면 요 정도 범위에서 차익 실현. 이렇게 하면 무난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일동제약은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일봉상의 기준에 또 주봉 월봉상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서 대처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지금 이 범위에서 변동성이 하루에 뭐 상한가 22%, 상한가 22%, 10% 막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2%, 3%에서 정리하는 거는 좀 애매하죠. 그렇게 해서 뭐 오늘 6만 원 대비해서 차익 실현 살짝 사실상 잡아놓을 수도 있었지만은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노선도 열어놓고 대처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차익 실현했다 그러면 1.5에서 차익 실현했다 그러면 5만 한 8,500원 정도의 평균 매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4,000원, 2,000원 밀려 있으니까 그럼 한 3, 4% 세금 빼면 3% 정도 더
여유가 생기는 기준이 되는데 그거는 뭐 그 정도 범위는 얼마든지 변동성에서 커버가 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19일 그렇게 해서 일동제약 14시 28분 매직 계산기 기준에 25분 현재가 기준에 56,400원 얼마 마이너스 1.74 시가총액이 1조 5,117억 원 거래량 부분이 599만 8,072주 거래대금은 3,461억 원 그리고 거래대금이 지금 여전히 조금 밀렸네요. 3위로 밀려버렸네. 강세를 띄지 못하다 보니까 3위. 자 이렇게 해드리고 일단은 그 외부에 계신 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합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지금 아카데미 진행을 하니까 예? 교육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아카데미 첫 화면에 아카데미가 진행돼 있어요. 오셔가지고 요거 이제 30분 지금 3분 더 하셨으니까 몇 분이에요? 21분? 21분 남았어요. 30명에서 21분 지나고 나면은 요거 이거 그리고 전달하라 그랬잖아. 예? 지금 디자인 하시는 분 강의만 신청 시 이거 없어져요. 복잡한 정신 없으니까 이거 다 전달하라는데 왜 전달이 안 돼 있지? 강의만 하는 부분 이거 없으시고 그 다음에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거래대금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역도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냥 직접적으로 결제하기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제 야간에서 이거 지운다고 얘기해놓고 왜 안 지웠어 아직도? 뭐 이루어지는 게 없네. 우리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 들어오셔서 강의 부분 여기도 빼야 되겠죠. 특별 강의 뭐 19만 8천 원 이거 빼고 이것도 나머지 거 빼고 뭐 할인 이벤트를 이렇게 계속 해드릴 내용이 아니고 이거 당장 바꾸고 응? 디자인 쪽에 보고 있어요? 모니터링 하라고 계속 얘기했을 텐데 전달 안 했나? 오셔가지고 수정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메인 화면에서 들어가서 19만 8천 원 수정하시고 그리고 결제하기 누르셔서 이 결제 내용 수정하시고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에? 이렇게 해놓고 물론 다른 업무도 하겠지만은 여기도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내용 자 그렇게 해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다시 매직 계산기 부분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고점이 6만 100원이었어요. 6만 100원이었고 최근에 7만 9,500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올 요인이 제한적이었고요. 미끄러져 내려온 이후에 흐름 범위도 좀 이제는 악재 요인 심리적인 악재 요인이죠. 그 부분이 많이 이제 해소됐다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뭐 당연히 재돌파할 때 편입 가능합니다. 상승. 그렇게 해서 시가와 저가 그게 이제 한 10% 등락 범위가 돼요. 그렇게 하고 3분의 1 지점이
얼마요? 58,200원 그리고 57,200원 이렇게 설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동 홀딩스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 범위이기 때문에 그 설정 범위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면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영상 올려드립니다. 외장하드 좀 갖다 주세요.